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글로벌 증시가 괜찮았죠. 관세 전쟁에서 협상으로 바뀌었고, 또 미국에서 사우디 6천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도 특히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번 주는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주초 간의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반응이 단기에 그칠 것인지 이 부분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2주 연속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자체가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매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뭐 종목들이 고르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별화 양상이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세가 주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주 후반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는 미증시가 제일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에서 6천억 달러 투자한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한 그런 움직임이 나왔고, 특히 그동안에 부진했던 빅테크,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엔비디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이 부활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 협상에 대한 어떤 안도감 일부, 그 다음에 또 중동에서의 투자 유치, 이런 게 시장을 끌어올리는, 또 종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뭐 뉴스들을 보면 미중 관세 합의 이후에 비관세 문제도 조금 완화했죠.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 국가들 기업에 대해서 뭐 블랙리스트, 뭐 신뢰할 수 없는 기업, 이런 것들 지정했다가 이걸 갖다가 유예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했는데, 다만 이제 중국에서 희토류를 아직까지 풀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전도 아직까지는 여전하긴 합니다. 근데 뭐 기존보다는 좀 상황이 나아지긴 했죠. 그리고 여기에 사우디가 AI라든가 방산 쪽에 미국에 총 6천억 달러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후에 더 투자할 거다. 또 아랍에미레이트도 투자한다. 그래서 AI 기업들은 돌파구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어떤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표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가 지표가 양호했고 소매 판매가 둔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플러스권, 관세에도 불구하고 물가 아직 오르지 않고 있고 소비는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줬습니다. 이러면서 AI주들이 안도감 속에서 강하게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총 2위가 되고 애플은 시총 3위로 내려앉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를 보면 연준을 또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부채가 계속 늘어난 상태라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연준에서. 근데 이번에 신용등급 이슈까지 더해지고 이렇게 돼서 아마도 하반기 정도에는 금리를 내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연준 인사들은 당분간 지켜볼 거야, 이런 어떤 발언들을 했는데, 무디스가 더해진 상태에서도 연준 인사들이 비슷한 발언을 해낼 수 있을지,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무디스에서 부채 문제 지적하면서 신용등급을 하향했잖아요. 예, 이 여파가 주초에 아주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뭐 이게 아마 주초에는 이거 가지고 며칠 또 움직이겠죠.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는 5주 연속해서 올라왔고 6주 연속 양봉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쭉 반등하다가 60주선 위로 올라서면 그 다음 주에 큰 음봉이 나왔어요. 이게 패턴상으로 보면 이번 주에 음봉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긴 하죠. 그래서 뭔가 가격 부담이 있을 때 하필이면 또 무디스가 터지긴 했는데, 달라진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도 매수한다라면 60주선을 버텨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투자자들의 수급이 되게 중요하고, 근데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사실상 정체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외국인들이 컴백하면서 일부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은 활발한 반면에 그 외 종목군들은 거의 멈춰 있다. 그러니까 투자들 시각으로는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 증시 시원스러운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왜 이러지?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 주체로 들어왔잖아요. 2주 연속 매수했는데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2주 연속 순매수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매수한 종목을 보면 지난주에 한 1조 원 정도 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 두 종목, 여기 뭐 한미반도체까지 합치면 반도체가 1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주는 반도체에 이제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2천억 정도
매수 들어온 거 있었고, 삼양식품이 순매수 5위였어요. 네, 대단하죠. 그 다음에는 조선주.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조선. 그 외에는 그 이제 종목들별로 선별, 에너지, 전력회사 이런 것들 좀 담은 게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 기조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는 이제 특히 시가총액 1, 2위 종목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버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번 주에 이제 버텨내는지가 중요하고, 지난주에 이런 환경 속에서 가장 강했던 건 코스닥에서는 이제 로봇주가 정책도 있고, 이게 또 하필 정치 테마가 되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로봇이 워낙 상승폭이 커서 다른 종목 올라간 게 이제 둔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엔터주가 좀 올라온 게 있었고요. 반도체에 약간 반등을 했고, 근데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매도가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 견인을 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갈 때 또 정책, 아파트 공급 늘린다, 이런 어떤 정책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건설주가 또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반면에 화학이라든가 2차 전지, 철강, 조선 이런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둔한, 지수, 종목들별로 좀 엇갈리거나 상대적으로 좀 둔한 그런 모습이 나와서, 우리 증시는 지난주에 업종별 차별화가 또 업종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심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방산하고 증권, 건설 이런 것들이 강했어요. 이런 것들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가 선별적으로 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까지 강했던 종목군들이 좀 눌리느냐, 아니면은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차라리 또 기존에 갔던 걸로 계속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증권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집중이 될 거냐, 주 초반 이후에 어떤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관세 넘어가서 신용등급 특징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무디스에서 그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고 등급에서 아래 등급으로 낮췄는데, 한마디로 너희들 빚 많잖아. 빚 많은데 정치권에서 이 빚을 어떻게 할 걸지 매번 협상도 잘 안 하고 합의도 안 하고 계속 늘릴 궁리만 하고, 이거 빚 많은데 어떻게 신용등급을 유지해, 이렇게 되면서 이걸 낮췄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이자 비용, 미국이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국채는 과연 안전자산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생기고, 거기다 더불어서 또 달러까지, 환율까지 변동성이 커지죠. 이렇게 되면 대한 안전자산이 뭐가 되지? 근데 이게 또 역으로 그래도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야, 그래서 또 오히려 미국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이라든가 또 일부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그런 과정에서 증시는 변동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식시장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때 좀 안 좋은 반응이 나왔는데, 주요 이제 기관별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 떨어뜨렸을 때 우선 S&P 저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구나. 근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정치적인, 그때 막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을 때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시너지가 나오면서 증시가 대폭락을 하는 그런 국면이 있었죠. 그다음에 피치에서도 2023년 8월 1일에 이제 또 신용등급을 내렸는데, 그때 재정 문제하고 부채 증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주식시장 주변 상황이,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올리고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일을 더 할 거야, 파월이 이런 이야기하면서 추가 올릴 거 이야기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런 재료 때문에 증시가 더 약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무디스가 이번에 이제 내렸는데, 이번에도 피치가 내렸을 때하고 비슷한 이유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기적으로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더해졌죠.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강력한 재료와 만나면서 시너지가 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무디스 건 같은 경우는 예고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2023년 11월에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거든요. 근데 저렇게 전망을 낮추면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의 변화를 실제로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2023년 11월이었기 때문에 18개월을 더해지면 이번 5월에 신용등급을 실제로 낮춘 거는 통상적인 어떤 활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기습적이다라기보다는 올해 1월부터는 1월과 5월 사이에는 실제로 미국 신용등급이 내려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고로 그 등급 전망은 뭐냐면 그 긍정적은 이후에 상향할 수 있다. 그러니까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상향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보는 거고, 안정적은 현재 상태 유지한다라는 거고, 부정적인 건 하향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부정적으로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낮출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실제로 낮춘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의 신용등급은 이제 향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은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제 12개월 이후에 이걸 갖다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 다음에 또 올리는 거라서 최소 미국의 신용등급이 복원되려면 2년 이상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2년 정도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무디스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2023년 11월에 예고가 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충격이 우려보다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생각되는 지점이 하나는 있죠. 근데 일단 월가의 반응은 최근에 증시가 올라온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핑계김에 차익 실현하는 어떤 기회가 될 거다라는 거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에서는 미국의 국채 등급이 강등이 됐다라는 건 다른 나라 국채는 오죽할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이미 알려져 있던 거라서 예상된 거라서 새로운 건 아니다라는 어떤 주장도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우세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미국 쪽 반응을 좀 살펴보면 막 호들갑 떠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막 신용등급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차분한 가운데 일단 지켜보자. 이런 쪽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S&P에서 낮췄을 때 대비해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도감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돌이켜보면 S&P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췄을 때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뭐 셧다운 되네 만에 하여튼 이런 이슈 있고 뭐 난리도 아니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합의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전격적으로 신용등급이 뚝 떨어지면서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 그리고 그때 국채금리는 오히려 금리는 또 내려갔어요. 예, 미국의 국채가 안 좋다고 하는데 금리 오히려 빠진 게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더 강하게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금리가 오히려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피치에서 2023년 8월에 또 신용등급을 떨어뜨렸거든요. 그때도 이제 일시적인 충격이 있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또 금리는 또 올라갔어요. 예, 금리는 올라갔는데, 근데 저 때는 엄밀하게 보면 피치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미국의 추가적인 긴축,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막 더해지고 하면서 움직일 때라서 저 때는 뭐 피치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보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주식시장 어쨌든 빠졌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뚝 떨어지거나 계속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반응보다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주는지 여부가 제일 좋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좀 횡보하거나 약간 등락 정도 보이고 좀 안정을 보이는지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 항상 주변 재료 2011년 같은 경우는 유럽의 재정 위기, 그리고 2023년도에는 미국의 긴축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라서 재료가 시너지가 나올 때가 더 큰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 좀 협상이 좀 부드러워지는지, 그러니까 이 여부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번은 단기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케이스. 왜냐하면 이제 무디스가 이미 하향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1월에서 18개월을 더하면 5월에 어차피 내릴 거였다.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들은 알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미 두 곳은 하향한 상태라서 의미가 약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 타격이라 함은 주식시장이 거의 10% 정도의 충격.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가 20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 이 정도가 나올 거냐라는 거는 S&P와 피치가 하향했을 때 당시에 충격과 이런 거를 보면 이제 그때 그 정도 빠졌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반전하기를 기대한 거는 감세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인데 재정 문제 핑계 댔는데 여기에 감세안을 더해진다?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세안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기대감이 꺾이면서 더 빠질 거야. 이런 어떤 충격설, 이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 조정 보이고 안정 보일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 안정되려면 뭔가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중국과의 협상, 사우디의 투자 이런 것들이 이미 큰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하필이면, 신용등급 하향 이전의 재료가 나와서, 다음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7월에 관세 유예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될 때까지는 일단 시장이 좀 흔들리고 그 다음 돼서야 안정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근데 저는 2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은 좀 아닐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제 좀 나쁘게 보면 무디스가 미국에 대해서 후할 수밖에 없는 게 대주주가 뱅가드나 블랙록, 버핏 회사 이런 데가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좀 후하게 봐준 편이에요. 그 S&P는 맥그로힐이라는 출판사가 대주주고 피치는 짬뽕돼 있고 그러니까 유럽 기반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서 무디스마저 저랬다고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보면 충격을 줄 수도 있긴 한데 이미 이제 두 곳에서 더구나 이제 S&P에 비해서 이미 낮춰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충격을 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주초반 봐야 되겠지만 뭐 그 S&P가 충격을 줬던 2011년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실제로 미증시 마감하고 나서 그러니까 종목들을 보면 한 1, 2%, 2% 정도의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국채 금리는 일단 올라간 상태에서 끝나버려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초반에 국채 금리를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보면 빠졌다가 빠지고 나서 이렇게 더 크게 빠지지는 않았거든요. 시간대별로 보면 일단 뭐 밀린 다음에는 비교적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일단 2번 경우의 수 이제 시리즈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 보면 2011년하고 2023년 당시하고 지금 PBR 밴드 이런 걸 따져놓고 보면은 그때보다는 밸류 부담이 좀 덜해서 좀 빠지면 대기하는 매수가 이전보다는 조금 빨리 가동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2011년하고는 좀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서 그때만큼의 충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쪽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들 점검을 해보면 신용등급은 알려진 재료다. 근데 이미 증시가 하필이면 되게 올라서 코스피는 60주선까지 올라오면 음봉 나오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은 최근에 20% 정도 저점에서 올라오면 비교적 크게 조정을 보이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핑계김에 단기적으로 매물 소화가 나올 상황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은 미중 협상 이후의 소강 상태. 이게 일본이 좀 뺀대요. 일본이 적극적으로 협상하는 척 했다가 내부적인 반발이 크고 시간을 벌면 미국이 더 양보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일본이 좀 한 발 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일본, 인도, 우리나라가 다음 순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면서 자사주 매입이 시작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또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수급에서 이럴 때 또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자사주 매입 vs 공매도 이런 것들이 어느 쪽이 이기는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2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시가총액 132 지금은 3, 4위가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132 범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 정도가 1위에서 3위 정도 되잖아요. 동반 매수 붙어서 지수를 받쳐낼 수 있느냐. 그런 과정에서 지수가 5주 연속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 이후에 6주 연속이 없었거든요. 이번 주에 이게 6주 이 와중에 만들어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라서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대선 레이스가 거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잖아요. 정책 효과. 우리나라 경기 부양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수를 지탱해준다면 이게 또 시장을 방어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변수가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되는지. 근데 일단 지난주는 일부 수출주,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군들, 삼성전자 약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한 반면에 2차 전지는 이제 부진했고 제약주는 종목별로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안정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와주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그러니까 미국 신용등급 여파가 그러니까 증시 자체를 떠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미국보다 다른 나라가 더 낫잖아. 또 이런 시나리오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면서 가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SK하이닉스에 집중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도 어쨌든 주포와 주도주가 있는 거는 시장이 버티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이어지게 되는지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위치상 이번 주 후반 되면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 ADR상 과매도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 정도 됐을 때는 조금 시장의 어떤 그 종목들별로는 또 과매도로 내려가는 케이스들이 나올 수 있어서 이번 주 초반 이후에 수급이 수급은 쌓이는데 기관들이 따박따박 매수하는데 주가가 빠진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오히려 냉정하게 추적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만약에 시장이 이상하면 돌발로 뭐 긴급 방송 열 수도 있으니까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하기 해놓으셔야 또 알 수 있잖아요. 꼭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